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례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바로 양도를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인데, 일단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2018년도 2월 달에 오피스텔 4억에 취득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업무용으로 취득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업무용으로 취득했다. 이 주택이 아닌 거예요. 오피스텔은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업무용하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두 가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업무용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 2023년도 2월 달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대요. 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건 전입신고를 했다든지, 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어쨌든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월 달에 사용을 했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2024년도 2월 달에 주택이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2024년도 2월 달에 이걸 양도를 하면서 8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이가 4억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1년밖에 주거용으로 사용 안 했는데,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이 주인공이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신고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세청은 다 알죠? 이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주거용으로 했을 때랑 비주거용으로 했을 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냐 아니면 비과세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해당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에 샀다고 그랬고, 자, 8억에 팔았대요. 필요용비는 뭐 한 300 정도 들었다 치고 6년이 됐네요. 계산해보면 없죠? 당연히 비과세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의 지금 주거용 사용 기간이 2년 정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로 보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니까요. 그래서 자, 6년 다 그대로 적용했어요. 계산해보면 1억 2,400. 세금이 엄청 나오죠. 왜냐면 산출세액 자체가 커요. 40% 구간에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이 이만큼 나와요.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장특공제, 특별공제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감면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냐 아니면 세금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이게 용도 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했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 업무시설이 아니라 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용한 날부터. 그래서 그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를 했어요. 중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디 나오나요?
소득세법에 나온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행령에 나오나?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바로 들어가네요. 1세대 1주택 155조 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좀 보면 쭉 내려가서 1세대 1주택 예, 특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특례 팔아야 되고 이건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기 있네요. 154조였네요. 예, 그렇죠. 1세대가 양도에 현재 국내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년 기본적으로 주택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용으로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내역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는 그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주거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 됐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를 쭉 가져가다가 주거용으로 바꿨다. 무조건 전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올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내역이 뜨잖아요. 당연히 그때부터 주거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 다 드러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을 해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부터 처음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다가 주택 외로 씁니다. 이거 업무시설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어떻게 이제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당해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처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그날까지 총 주택으로 사용한 그 기간을 통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 주택을 썼죠? 그 다음에 주택 외로 썼죠. 주택 외로 썼던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다시 썼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2년이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부 적용 여부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1세대 1주택자의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대요.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상가주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가주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상가주택을 용도를 변경해서 1층 뭐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한 때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됐다 그러면 용도 변경돼서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적용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상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주택을 바꿨다. 그때 일시적 2주택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그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해석을 잘 못하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비과세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사례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인데 거주 나왔다. 그러면 거주는 뭐죠? 거주를 하는 얘기는 보유하고 거주 요건이 있다 그러면 거주 요건은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조정 대상 지역.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근생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대요. 해제된 후 주택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양도를 했답니다. 이럴 때 적용하냐 안 하냐, 이 거주 요건을 적용하나 안 하냐, 이 문제거든요. 거주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파는 시점에 이 조정에서 이제 빠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업무 시설로 쓰다가 주거로 바꿨다. 그럼 내가 1세대 1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사례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기간이 짧잖아요. 지금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이면은 중과세 됩니다. 아까 계산을 안 했는데, 여기서 보유기간을 이때는 1년으로 봐야 돼. 1년으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더 커지죠? 네. 왜냐면은 주택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보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 1년 미만인 경우는 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 파는 것들은, 부동산 사고 파는 것들은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이렇게 무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낮에 잠깐 보다가 이 내용이 좀 재밌겠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 1세대 1주택 아니에요 라고 해서 다시 때려맞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